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즈 멘토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과 같이 아시아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최근에 이 아시아 경제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그런 좀 인식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 이 최근 전환사채 발행에 대하여 좀 설명을 드리면서 동시에 이 전환사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또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오늘 가져볼까 합니다. 혹시 이미 전환사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이더라도 한번 좀 들어보시면서 고개 끄덕이시면서 그러고 이제 어차피 영상 후반부에 이 주가 흐름의 향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영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2월 21일자로 어제 올라온 공시예요. 자,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했다라는 공시고, 이 전환사채 금액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92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이 전환사채는요. 정의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소유자가 특정 조건 하에 이 채권을 회사의 주식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을 이야기를 해요. 이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선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표적인 이점들로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게 있냐면 우선은 뭐 가장 첫 번째로 이자죠, 이자. 이 이자를 굉장히 저렴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자가 저렴한 이유는요, 내가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한다면 주식으로 이거를 전환해서 갚아버리면 되니까 이 옵션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이 투자자들이 조금 더 낮은 이러한 이자 수익을 대부분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자금 조달이죠. 이 기업은 전환사채를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요. 이건 연구개발이나 아니면 뭐 시설 확장, 그리고 뭐 부채 상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죠. 이게 이 전환사채를 통해서 기업이 갖고 가는 이러한 이점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라면 이제 우리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들, 주주님들, 우리 주주님들로 하여금 장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긍정적인 영향은 우선 있어요. 뭐냐면 전환사채가 성공적으로 발행이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리고 이 해당 자금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회사의 성장과 수익성에 개선이 될 여지가 있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가 상승에 기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또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전환사채하면 좀 부정적인 이런 시선으로 많이들 바라보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이 기업에서 갚지 못했을 때 주식을 돈 대신 이 채권자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전환사채의 전환 때문에 주식의 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주당 이익이 희석이 될 수 있겠죠. 그걸 EPS라고 합니다. 주당 이익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명한 요소예요. 또 이 시장 참여자들이 즉 주주님들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을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할 여지가 있죠. 그건 또 반대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결국엔 이 전환사채 발행과 그것이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요, 기업의 기본적인 재무 건전성, 그리고 발행 조건, 그리고 뭐 시장 상황, 그리고 뭐 투자자들의 인식, 이렇게 크게 의존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환사채의 목적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자금 조달의 목적이라고 해서 운영 자금으로 40억 원을 쓸 예정이고요. 기타 자금으로 이렇게 52억 원을 쓴다고 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또 밑으로 좀 내려다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금의 용도, 운영자금과 기타 자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부 내역이 운영자금은 사업 운영자금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기타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이 52억 같은 경우에 신규 투자를 위한 여유자금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 전환사채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때 연구개발, 뭐 시설 확장, 뭐 캐파 증설, 뭐 등등등, 그리고 부채 상환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부 내역에서 부채 상환이라고 딱 떴다. 부채 상환의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받았다 이러면 우리 주주님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빚을 갚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떠넘기는 거죠, 주주들한테. 그래서 만약에 이 부채 상환을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면 그날 이 주가는 대부분 다 하한가 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말고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다. 뭐 사업 운영 자금이나 뭐 신규 투자를 위한 여유 자금 확보 이러한 목적이라면 단순히 지금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건 악재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채 상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내용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한번 좀 보시면요, 여러분 딱 눈에 띄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죠. 이 차트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예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21년도였습니다. 자, 21년도에 여러분 뭐가 있었죠? 바로 대선이 있었죠. 물론 우리가 투표를 하는 대선 자체는 22년도 3월 달에 치러졌지만 이 21년도부터 이 대선 후보들 간의 경쟁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을 때였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아시아 경제가 윤석열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때부터 엄청나게 관심을 받고 엄청난 폭등을 했었던 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2년도 2월달 이제 들어오면서 이 회사 내부에서 경영권 분쟁이 좀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게 좀 이게 심화가 되다가 그런 또 이제 가능성 등의 급등을 또 한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시기 때 이렇게 굉장히 아시아 경제가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 자체가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가 좀 뭐냐면요. 시장 참여자들, 즉 주주들이 이 분쟁이 기업 가치에 좀 잠재적으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인데 이러한 내부적 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종종 이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이 변경될 수도 있고요. 또 이 기업 내부의 경영 효율성이 향상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인수합병 가능성 같은 것도 열려요. 그래서 이 변화의 전조로 해석이 되면서 주식시장에선 이러한 경영권 분쟁 자체가 좀 어느 정도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좀 차트를 당겨서 좀 볼게요. 자, 이때 22년도가 딱 이때부터 22년도 시작입니다. 자, 22년도 이때 이 경영권 분쟁이 한참 심화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지금까지 주가가 쭉 조정이 나왔어요. 자, 이 이유는 실적이 좋지 못해서였습니다. 이미 이때 이 대선 관련주로 엮였고 대선이 끝났고 재료가 소멸을 했고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재료가 끝났고 하면서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실적이 좋지 못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차트를 다시 좀 미시적으로 볼게요. 자, 이때부터 지금까지 뭐 큰 등락폭 없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최근 차트를 분석을 해드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이 과거 차트를 놓고 보면 또 더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이렇게 좀 당겨서 보면요. 이때 당시 지난해 7월, 8월 이때쯤이면 이때 최저점을 찍고 나서 그리고 조금 상승을 해주더니 또 곧바로 조정이 나오면서 거의 주가가 지금 거시적으로 보면요. 거의 바닥권에 위치를 해 있는 지금 현재죠. 자, 그래서 제가 뭐 이 차트를 분석을 원래 해드리면서 이것저것 좀 다양한 요소들을 많이 고려를 합니다. 뭐 수급의 주체부터 해서 뭐 기관이 많이 사냐, 외국인이 많이 사냐, 또 이 증권사 이 거래 수급 원도 좀 체크를 해 가면서
뭐 해외 증권사들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지, 국내 증권사에서 많이 들어오는지, 뭐 등등등.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가장 순매수 물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쪽은 또 어딘지,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좀 고려를 해가면서 원래는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데, 지금 현재 아시아 경제는 그렇게 하는 게 좀 많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현재 거래량이 17,600 거래량밖에 안 됩니다.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말라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러한 뭐 상승과 하락도요, 그냥 조금 뭐 기술적인 영향이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어떠한 호재나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영상에서 아시아 경제는 좀 100% 기술적 접근으로만 접근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 파란 색깔 라인이 여러분 11선입니다. 11선. 근데 이때부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는 이 11선에 좀 지지를 받다가 이때 이후에, 이때죠. 이때 11선을 이탈하고 나서부터는 이 11선이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다가 계속 지금까지 이 11선이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현재 주가 자체도 이 11선 아래에서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저항 라인은 이 11선 라인 딱 대보시면 약 1200원 근처, 1200원 근처가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사실 뭐 지지 라인은 뭐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곳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 바닥 말고도 지하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영상 초반에 살펴봤듯 이 전환사채 관련된 그 이슈에서 운영 자금으로 쓰고 또 52억 원을 뭐 투자를 한다, 그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안 써버리고 나중에 회수하는 것도 많이 없어버리면은 주가는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잘 이용을 해서 이 기업의 좀 뭐랄까, 이 펀더멘탈적인 그런 가치를 좀 끌어올린다면 주가의 긍정적인 영향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이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신규로 지금 투자를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보수적으로, 많이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한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아시아 경제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과 말씀 나눠봤고요. 지금 현재 뭐 특별한 이슈 자체가 없습니다. 호재도 없고요, 악재도 없는 이런 아예 이슈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신규로 투자를 하시려면 정말 강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강심장을 갖고 계셔도 굉장히 충분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고점에 좀 계신 분들은 지금이 좀 주가가 바닥 라인이기 때문에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 좀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조금 물타기를 하셔도 괜찮은 라인이다 라고 좀 보여요.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손절은 싫고 평단가를 낮추고 싶으신 분들한텐 지금이 좀 어떻게 보면 적기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눠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좀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온다면 오늘 영상처럼 이렇게 취합을 해서 우리 여러분께 해석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굳이 이 아시아 경제 아니어도 다른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저희 채널 놀러 오셔서 그 종목들 검색하셔가지고 그 종목에 대한 종목 영상, 분석 영상 받아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때 도움을 좀 얻어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럼 끝으로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